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그리고 또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요. 다음 달 10일에 치러진다고 합니다. 미국 ABC 뉴스 주간 토론회에 이 두 후보가 모두 참석을 하기로 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토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I just look forward to these debates.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them. I hope she agrees to them September 4th, September 10th, September 25th. Glad that he's finally agreed to a debate on September 10th. I'm looking forward to it and hope he shows up. I am happy to have that conversation about an additional debate for after September 10th. 네, ABC 뉴스 토론은 확정이 됐고 이외에 다른 방송사 TV 토론 성사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홍석준 전 의원님, 일단 첫 TV 토론이 성사가 됐습니다.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미국 대선에서 TV 토론이 처음 나온 게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 때였습니다. 예. 그 이후에 TV 토론이 미국 대선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는 뭐 보는 시각에 따릅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좀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박빙 선거에서는 당연히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정의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정책의 경험에서는 본인이 앞서기 때문에 해리스 지금 후보 부통령을 확실히 이제 누를 수 있다. 예. 뭐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정책이라든지 내용을 얼마만큼 아느냐 하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도 중요한데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토론할 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좀 뭔가 좀 이게 좀 정신적으로 약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좀 줌으로써 이게 미국 대통령으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해리스 지금 현재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붙으면 거꾸로 오히려 좀 생기발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기발랄한 면에서 오히려 해리스 후보에게 굉장히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성패 여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이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슬아슬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Brilliant people on Wall Street that are saying that if President Trump doesn't win, you're going to have a depression. I happen to agree. I made a lot of money. I was very successful, and I think I have a better instinct than in many cases, people that would be on the Federal Reserve or the chairman. North Korea, Kim Jong-un liked me a lot. He doesn't like this group. We are in great danger. We're in great danger of being in World War III. That could happen. 네, 들어보면 트럼프가 패배하면 공황이 올 거다. 뭐 이런 발언들인데 조규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가 된 이후에 경합주에서 지금 지지율이 역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부통령 후보 지명 등 해리스가 지금 미국 대선 여론을 주도한 분위로 가면서 약간 트럼프 진영이 다소 당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문제적인 어떤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그 연준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바로 되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거든요. 이제 뭐 김정은 관련된 발언이야 쭉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선에 대해서 불복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적 발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놓는 걸 보면 최근에 해리스로 약간 넘어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논란이 될 발언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종구 평론가님, 그런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뉴욕타임즈가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해리스 부통령의 전 남자친구를 언급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건 확실하게 팩트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 있죠. 당사자가 있으니까. 자, 전 남자친구 이름이 월리 브라운입니다. 그런데 이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해리스 부통령의 전 남자친구 월리 브라운과 윌리 브라운. 윌리 브라운 죄송합니다. 윌리 브라운과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 브라운이 직접 나서서 NIT에 나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헬리콥터를 탄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NIT가 다시 이제 찾아보니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함께 화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탄 적은 있다. 브라운이라는 사람으로 공통점을 하면 제리 브라운이다, 윌리 브라운이 아니고 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당시에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실은 없다. 그러므로 뉴욕타임스는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뭐 팩트 체크를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5년 재임 기간 얼마나 거짓말을 했다라고 체크한지 아십니까? 3만 건이 넘는다. 워싱턴 포스트가 계속 체크를 한 거예요. 팩트 체크 데이터베이스로. 하루에 첫 해에는 하루에 6건을 하더니 임기 말에는 하루에 36건을 하더라라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 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얘기하더라도 이게 크게 어떤 향방에 그러니까 어떤 이 추이에 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긴박하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지금 해리스 후보에게 지금 영향을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그런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 해리스 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죠. 근데 이 이름을 카머블라 이렇게 수차례 불렀다고 해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카머블라하고 카몰라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사실 그렇죠, 뭐 말이 헛나왔다, 발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도적인 명명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블라블라, 영어에서 블라블라 하면 이제 어쩌고 저쩌고라는 뜻인데 카머 어쩌고 뭐 이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좀 사람을 낮춰 부르고 얕잡아 부르는 그런 의도로 했다는 그런 좀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근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대방이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좀 이런 인신공격이랄지 이런 것들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카머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리스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서 기자회견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것이 유권자에게 과연 지적으로 보일까?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사실 정치에서 상대방이 유력한 상대방이 있다가 갑자기 교체됐을 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 이런 것들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는 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개 경합주에서요. 해리스 부통령과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앞으로 선거 판도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지금 선거 판도가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는 완전히 지금 판이 바뀌었죠. 지금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을 평가하는 게 이제 여론조사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게 대선 자금 모금액인데 7월 한 달 동안 모금액을 살펴보니까 해리스 후보 측에 4,226억이 모금돼 있고 트럼프가 1,890억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경합주 분위기도 지금 현재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경합주라면 러스트벨트 즉 세락한 어떤 공업 지역에 해당되는 펜실베니아라든지 또 미시간, 위스콘신 그다음에 선벨트 에어리어라고 할 수 있는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7주를 하는데 사실 지난번 이 시간에 경합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통령 후보로 샤피로 펜실베니아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 지금 가문이 돌면서 지금 그 샤피로 그 주지사, 펜실베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유대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부통령 지금 지명을 팀 월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이런 경합주 분위기에도 지금 그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상당히 좀 앞서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애리조나라든지 이런 네바다라든지 이런 지역은 상당히 히스패닉 계통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해리스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고 또 조지 같은 경우는 또 흑인 유권자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해리스 후보에게 좀 상당히 경합주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0대 48이기 때문에 앞선다라는 표현보다는 초접전이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요, 대선에 도전을 한 지 3주일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언론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피한다 이런 비판도 받아왔다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판 가운데 첫 인터뷰를 예고했습니다.
She's not doing any news conference. You know why she's not doing it? Because she can't do a news conference. She doesn't know how to do a news conference. She's not smart enough to do a news conference. I've talked to my team. I want us to get an interview scheduled before the end of the month.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 해외 언론을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장에서 질문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나면은 그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좀 의도적으로 좀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해리스 후보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좀 언변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거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2016년에 그 트럼프 정부 인사청문회 때 엄청난 질문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면서 주목은 받았는데 근데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질문하는 것으로는 이 정치적 주목을 받았지만 의원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언변이나 이런 부분은 다소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이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언론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계속 그 부분을 공략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에 안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마 준비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준비나 이런 실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결국에 양자 토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토론과 인터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또 관심은 북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정근 평론가님, 네네.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의도인가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고 굉장히 똑똑하고 또 굉장히 강인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는데 와 파파라치 1000명이 싱가포르에서 있더라. 그걸 자랑을 했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북한이 그렇게 굉장히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반도 내지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어떤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게임 인플루언서예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그런 게임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MZ세대라든지 이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다라는 걸 좀 과시하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지 이걸 굉장히 한반도에서 정말로 뭐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